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최소 무기징역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다라는 반응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한 소행에 비춰보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거기서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계속 거짓말을 일삼아왔고, 예. 최근에 법정에서 나오는 여러 장면이나 딴 사람들의 증언이나 또 당시 상황을 녹화해놓은 CCTV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만류를 했다느니 아무리 무슨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느니 예.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좀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특검 입장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특검은 원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해놓으니까 방조의 경우에 이 주범의 한 반 정도를 구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범을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그 유기징역의 상한을 넘어서는 30년을 전제로 해서 한 15년 정도 구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아시는 것처럼 재판부가 재판 공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까지 포함시켜라 이래가지고 공소장이 추가로 지금 변경이 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걸 네.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뭐 구형량을 넘어서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검이 이 애초에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거를 적용하다 보니 생긴 일종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15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20년을 구형하자니 그러면 본범이 40년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구형량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도해오던 언론의 잘못된 관행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선고 형량이죠. 그 선고 과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청자들은 뭐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구형을 15년을 때렸다. 네. 그러면 뭐 선고는 뭐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2심, 3심으로 가면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그러는데 지난번 그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네. 그 이번 그 판사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15년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거죠? 법원의 판결이 예.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좀 받을 것 같은 이번 그렇죠. 같은 경우. 판사들은 받는다고 할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말은 못 하겠죠. 그렇죠. 예. 말은 안 하지만 예. 이거는 법사학적으로 그 분석해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이 사회의 변화나 여론에 따라서 그 변하거든요, 판결의 경향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적대적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판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네. 최근에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사람 감금하고 뭐 폭행하고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이 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난데없이 또 제가 소환되던데, 저는 날짜 시간 정확하게 안 맞는다고 의원직 상실시켜 놓고 거기서 빠루 들고 설치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쩔 수 없는 어떤 한계라는 게 있죠. 근데 이번 건은 내란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 국민들이 다 보고 느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거기 도전하는 선고를 하는 판사는 선고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일에도 많은 분들이 이진관 판사의 단호한 어떤 재판 진행에 대해서 많이들 통쾌했다고 할까? 뭐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 내란 사범들 중에 제일 처음 선고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무게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저는 아직도 뭐 기대를 버리기에는 좀 성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형 보통 한두 달 내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그 이제 1월 달에 선고가 나오겠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8월인가요? 그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 선택적 병합을 요청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지금 함께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무기징역을 그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법감정으로서야 이게 뭐 사형을 구형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인데 예. 사형 구형하는 거는 윤석열을 위해서 아껴두고 예. 윤석열, 김용현 등등을 위해서 아껴두고 한덕수는 무기징역 정도 구형하면 되지 않겠냐. 법 감정상의 생각이고요. 이제 법 기술자들의 생각은 이제 그렇게 하자니 이런저런 점들이 향후에 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틀이 맞아야 된다. 본인들이 기소한 죄명하고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은데 그 앞으로 하여튼 판결하는 걸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방조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하여튼 생긴 일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한덕수 총리 그 중앙지법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텐데 네. 선택적 기억. 네, 그렇죠. 확실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계엄말을 듣는 순간 멘붕이 왔다라고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내가 계엄을 말렸다라는 거는 또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전형적인 아주 그 기름장어의 행태고 예. 평생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교활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 또 그 결과로 아마 제가 추측컨대 지금 검찰 구형이 15년 징역 15년을 구형하니까 이거보다 이제 확 줄어가지고 예. 무슨 막 징역 7년 8년 이 정도로 한덕수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 느낌은 적어도 재판부가 지금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저 15년은 선고를 할 수 있는 하한선이 되지 네. 그게 한덕수한테 뭐 큰 도움이 될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걸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덕수 총리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그 이상민 전 장관과의 그 CCTV를 보여주는데 한 그렇죠. 16분 동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을 진지하게 한참을 얘기하잖아요. 이야기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100번을 생각해도 네. 한 번도 아니고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이제 잔머리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그냥 부정하기에 지금 너무 이게 시간이 길잖아요. 예. 그리고 화면 자체를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종이 넘겨가면서 이상민이가 일어나게까지 하면서 종이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려니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안 믿어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를 쓰면서 매를 버는 게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 진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멘붕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건데 아니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저기 이렇게 매를 버는 거예요. 차라리 저때 그냥 저도 이제 이상민이 실세고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내가 들어보고 반대하려고 했다라고 차라리 거짓말을 지어냈으면 예. 듣는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진 않을 거예요. 예. 하여튼 참 뻔뻔하고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만 더 가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예. 만약에 제가 재판받는데 그랬다고 했으면 어떨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의원님한테는 중형을 때렸겠죠. 저는 당연히 사형 선고했을 것 같은데. 정말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말. 예, 참 진짜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예. 예. 아니 어떻게 12월 3일이 1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도 지금 그 뭐죠 내란 1년이 돼서 이렇게 사과는 했다고 그러는데 형식적 사과했다고 말이 나오던데. 사과를 했어요, 나경원이? 예, 뭐 언제? 기사에 좀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예. 근데 뭐 진심이 어리지 않았다 뭐 그런 말도 나오던데.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자꾸 지금 뭐죠 TK 쪽을 돌면서 내란 관련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왜 그 당원하고 국민의회 그 저기 투표 비율 이런 거 가지고 왜 시끄럽잖아요. 7대3. 7대3으로 들린다. 밀린다. 지금 저기서 지금 우리 방송 중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렇게 악 쓰고 지금 성조기 들고 시위하는 분들 또 있는데 예. 저분들 지금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장동혁 삭발 단식하고 세게 싸우라는 거예요. 이재명 독재 정권에 예. 저항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런 그리고 또 일부 이제 극우 채널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장동혁을 지켜야 된다. 예.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예. 장동혁 같은 사람이 무명의 정치인이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저 아스팔트 극우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된 거고 저 당의 당원들의 반 이상이 지금 이미 저런 아스팔트 극우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라는 게 여러 과정에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국힘이 진심으로 내란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힘들 것이다. 예. 그리고 저게 결국 선거에서 여러 번의 심판을 받고 그냥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이상 저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어, 형량이 적다는 의견이 꽤 많은 것 같던데. 생각보다 좀 구형량.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란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에서의 첫 번째 구형이기 때문에 1호 구형. 사실은 예. 한덕수 전 총리가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이상민, 김용현, 그 외에 많은 국무위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위헌 위법한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이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부역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방조를 넘어서 동조를 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구형인데 어떻게 15년밖에 안 나오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진영에서는 좀 붕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예전에 이석기 진보당 내란 음모 아니면은 선동. 선동.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시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구형받았잖아요. 예. 근데 검찰이 이번에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이거는 심각한 손상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도 구형량을 생각보다 작게 한 것. 왜 그랬을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검찰이랑 플리바게닝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추경호 그날의 의원과의 뭔가 사실을 더 협조를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의 근거를 제공하고 본인은 감형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는데 이거는 이석기 의원은 말 그대로 원오브댐 300명 중에 한 명인 거고 여기는 넘버 2잖아요. 훨씬 더 이렇게 높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내란을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니까 이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날 비상계엄이 일어나는 걸 모두 목도했고 예. 정말 정말 하마터면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됐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완전 뒤집어질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검찰에서도 45년의 비상계엄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라고 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구형이다? 이거 너무 안타깝고요. 예.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걸 했습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뿐만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그런 관리법 위반, 그리고 위증 이런 것까지 지금 겹이 여러 가지의 범죄 사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정말 국무총리로서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의 2인자로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면은 비상계엄 선언이 안 됐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였고 특히나 본인이 50년 동안 관록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는 많은 그런 정부를 경험을 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거 막지 않으면 지난 50년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세비를 받고 관록을 받았던 거에 대한 건 모든 것이 한 번에 사라진다는 거에 대한 판단을 왜 못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왜 그날에 CCTV에서 국무회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협조하는 모습. 그리고 이상민 장관과 막 소통을 해요. 그 이상민 장관은 웃기도 해요. 그러면서 정말 단전단수 지휘까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비상계엄 이후에도 본인이 정말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결국에는 본인이 범죄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는 모략이지 않았을까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예. 실제로 이분이 정말 정말 골물대로 골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필 이분이 49년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5년형이기 때문에 지금 연세가 76년 76세 예. 정도 되셨어요. 그럼 15년 한다 그래도 91세 정도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남은 생애를 다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서 보내야 될 위기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구형이 됐다고 해서 판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감형된다는 보장 없고요. 예. 오히려 더 세게 할 수도 있어요. 이진관 판사가 보면은 되게 엄격하고 강경하게 그런 재판을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검찰의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이 공소장에도 검찰이 방조죄로 사실은 명시를 했다가 예.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도 추가해라라는 그런 재판장의 주문에 의해서 그것까지 추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구형이 지금 보면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구형이 5년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고로 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루 보우소나루는 2022년 대선을 패배한 뒤에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얼마 전 11월 11일에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브라질은 세게 때린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요.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해야 함부로 아무도, 이 정권이나 권력자들이 비상계엄 갖고 장난질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15년 그것도 2인자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비상계엄을 노력하는 세력들이 이거 성공하면 권력을 계속 가져가는 거고 잘못돼도 15년 미만이야. 예. 그 정도면은 우리가 해볼 가치가 있어라는 오히려 재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 봐 사실은 걱정이 된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형이 아니라 오히려 재발을 뭔가 종용하는 그런 구형량이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씁쓸한 부분이 있고 특히 한덕수 전 총리의 그 재판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현재에서의 모습 다 봤잖아요. 국회에서의 모습. 거짓말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도요. 마지막으로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모습들이 보여갖고 예. 아니 이게 50년 동안 정말 그렇게 많은 관록을 했던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야라는 분노가 자아적인 했는데 본인이 그날 비상계엄이란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멘붕에 빠졌다는 멘붕에 거잖아요. 빠졌다. 예, 그래서 막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비유를 하면서 나는 그때의 기억이 이만큼은 전혀 없어. 그래서 CCTV에서 국무회의 때 내가 종이를 비상계엄 문건을 그렇게 하는 것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 고의로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본인 뭔가 방어를 위한 변명만 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내용들이 가장 진실된 뭔가 증언이다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멘트 가운데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 멘트. 그리고 또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건 또 기억이 난다는 거잖아요. 이런 선택적 기억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치인 어떻게 다 보세요? 됐어요.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해리성 기억 네. 장애를 아마 진단서 첨부해갖고 재판장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군요. 사건 사고가 충격적이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날의 일만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다가 아니 나중에 그날이잖아요. 그날에 그러니까 다 그날이에요. 예 맞아요. CCTV도 그날이고 네. 계엄을 말렸다는 것도 그날이에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비상계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예. 나한테 불리한 진술만 선택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조각, 그것도 조각. 해리성이다라고 진단서 첨부할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근데 내가 막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이렇게 했던 거는 기억이 나. 선택적 기억. 예. 기억력, 선택적 기억력. 이거에 대해서 누가 진정성 있게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니, 본인이 정말 국무회의 정족수 맞추려고 그렇게 더 종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의 협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되고 나서 왜 국무회의 빨리 안 열어요? 그리고서는 막 지지부진했던 거. 다음날 부서에 갖고 사후문서 만들었다가 사후문서까지, 예, 그거 했다가. 문제될 것 같은데 하고 폐기해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나중에 권한대행 돼가지고 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명을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오히려 유리한 사람을 임명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뭔가 윤석열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었는가. 그리고 새벽에 후보 바꿔가지고 대통령 도전을 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그것도 하면서 있어요.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록들이 다들 있는 것인데 정말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우리 정치를 망가뜨리는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50년의 관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왜 그렇게만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 매우 씁쓸한 그런 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그 의사를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선택적 기억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또 이게 이제 뭐 물론 다 그 증인 그 결심 공판이 다 끝나긴 했지만 예, 의료인들이 이런 정치적 사건에 예. 함부로 이렇게 발을 들이는 거를 매우 조심스러워하고요. 불편해하기 때문에 예. 그 누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간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진단서를 첨부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양형에 예.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작전을 짜고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의학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전략이자 계략이었는지는 재판관님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언제는 헌재에서는 말 잘못했다고 또 위증했다고 또 시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증을 깨끗하게 인정해버리자. 이거는 빼박이다라고 예. 변호인이 인정을 하되 고의는 없었고 이거는 뇌에 뭔가 기능의 장애였다라고 하면서 사실 연세도 높기 때문에 약간의 인지의 문제나 아니면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를 호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냥 느낌이 왔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예, 예. 그런 아직까지는 예. 예측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변은 그 최고 수준의 엄벌이 내란 종식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최고 형량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민변의 그 바람대로 최고 형량이 선고될지는 국민들의 눈이 이진관 부장판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변에서 성명서도 냈는데 지금 15년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12.3 내란 세력에 대한 국가 시스템 마비, 사회 불안, 경제적 피해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중심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한테 이렇게밖에 구형을 안 하느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종 양형까지 눈 시퍼렇게 뜨고서는 얼마나 제대로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다들 경각심을 일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